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1월 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봤을 때 최근 만들어낸 엄청난 상승력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리플 관련해서 특별한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상승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제 880원 선까지 저가 기록하면서 빠졌었지만 다시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면서 900원 위에서 시세 형성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때 900원 밑으로 하락할 때도 내려오길 바랬었습니다. 자, 추가 매수 타점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쨌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조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만들어낸 이 급등의 재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월 8일과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이 8일인데 자, 양일간 두바이에서 리플의 연례 행사인 리플 스웰이 개최가 되죠. 이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IPO 관련 얘기가 여기서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가장 중요한 이 소송 이슈도 최근 나온 소식 다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보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리플 관련 뉴스들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경제 이슈들, 거시경제 정보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의 평균 단가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 보고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전략과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 도움 드리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할 건데 자, 제가 최근에 이 기사의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친리플 변호사들, 유명한 친리플 변호사들 3명이 있죠. 존 디튼 변호사, 제레미 호건 변호사, 그리고 제임스 필란 변호사 있는데 이 존 디튼 변호사와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최근 SEC가 리플에게 제안한 그 합의에 대한 벌금 금액 여기에 대해서 이게 최초에 제안했을 때 7억 7천만 달러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자, 이것보다 적게 내고 SEC와 합의할 수 있다라고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제레미 호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SEC가 리플의 증권법 위반과 이에 상응하는 벌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투자자 피해금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리플을 상대로 요구하는 벌금은 리플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에 반해 존 디튼 변호사는 2천만 달러 밑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멘션을 올릴 당시에는 이 금액에 대한 근거가 함께 제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근거를 궁금해하는 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 멘션이 달린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존 디튼 변호사가 얘기한 겁니다. 자, sales of the XRP could be 95%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XRP 판매의 95%는 미국 밖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the figure applied to Ripple sales, 리플에게 지금 제시된 이 7억 7천만 달러라는 이 판매 금액, 벌금 금액으로도 나온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 95% 미국에서 거래된 게 아닌 이 퍼센티지, 이만큼을 제외하고 나면 바로 이 금액 3,850만 달러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공제될 거 제외하고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거에 대한 벌금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XRP 시세를 고려했을 때 0.25센트였다라는 거죠. 이걸 적용시켰을 때 절대 이 금액에 합의하지 않을 거고 애초에 제시했던 2천만 달러 아래에서 합의하게 될 거라고 그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리플의 XRP에 가장 크게 그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소송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한번 새롭게 업데이트 해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 스웰이라는 연례 행사가 두바이에서 11월 8일과 9일 양일간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 최근 리플의 상승을 만들어냈던 재료 중 하나인 이 IPO 관련해서 언급이 나올 거냐, 여기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이 IPO라는 건 이 기업 공개고,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리플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은 올해 4월 달부터 이미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을 했고, 이 당시에 대규모 투자 기업들이 전부 참석했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를 통해서 전달했고, 제가 이 부분을 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리플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관련 직책을 채용하겠다라는 공고를 올리면서 확실하게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이 대규모 투자 기업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크게 또 XRP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리플 스웰에서 여기에 대한 발표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리플이 현재 SEC와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자유로워져야지, 이 리스크가 없어져야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약식재판 판결문이 긍정적으로 나와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SEC가 중간 항소 요청을 했지만 그게 기각당했죠.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으로 내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순대로 간다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또 항소를 하면 최소 대법원까지 갔을 때 3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IPO도 이 이후에나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이 변호사들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 인원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도 살펴봤던 바로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 된다라면은 최근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여준 상승력보다 더 크게 리플의 XRP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지 그 근거와 정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 이런 이슈에 따른 상승력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악재가 나왔을 때 이 장세의 흐름과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 장세에 맞춰서 알맞게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까지 잡아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평균 단가와 또 비중을 보고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 상담 도와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카톡방은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과 타점, 비중과 전략까지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 합의 관련된 정황과 그 근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SEC가 항복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리플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리플사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과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자,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토레스 판사가 자, 이와 같이 공식 문건을 통해서 granted,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인한 문서에 보시면 이 11월 9일이라는 날짜가 나와 있죠. 이 11월 9일이라는 날에 이 양측이 브리핑 스케줄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짜는 토레스 판사가 임의로 지정한 날짜가 아니라 SEC에서 먼저 제안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게 바로 합의와 또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 SEC가 현재 이 소송을 관장하고 있는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에게 공식 서한을 통해서 이 리플 경영진에 대한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 서한 안에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The SEC and Ripple intend to meet and confer on a potential briefing schedule with respect to the pending issue in the case. 자, SEC는 지금 리플과 만나서 현재 보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 사건에서 보류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그 가능한 스케줄을 지금 잡고 싶어 합니다. 자, 이들이 여기서 논의하고 싶어 하는 거는 Proper against Ripple for its Section 5 violations, 증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with respect to its institutional sales of XRP, 기관에게 판매한 XRP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고요. 11월 9일까지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해 놨죠. 이때까지 법원에 논의 일정을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양측이 동의할 수 없을 시에는 법원의 브리핑 일정을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 공식 서한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다시 말해서 이 리플과 SEC가 만나서 최근 받아들였던 7월 달에 나온 약식재판 판결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이 SEC가 승소한 부분, 이 기관 판매에 대한 약 7억 달러 규모의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것, 이게 증권법 5조를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자, 이미 SEC에게 유리하게 나온 이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건 이게 지금 벌금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긍정 회로를 우리가 돌려봤을 때 합의를 하면 SEC에게 득이 되는 건 뭘까요? 자, SEC는 지금 리플과의 소송에서만 연패를 일단 기록하고 있죠. 약식재판 판결문에서도 이 개인에게 판매된 2차 시장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먼저 1패를 떠안았고, 중간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 명령이 나오면서 2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이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 지금 3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죠. 리플에게만 벌써 이렇게 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소송건에서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전환건에 대해서 법원이 재검토하라고 SEC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SEC는 최근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아무런 움직임도 가져가지 않으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를 선언을 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SEC가 만약에 벌금 합의를 하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건 증권이다라는 판례를 만들 수 있으면서 추가 망신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리플이 득을 볼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여기에 대한 벌금은 지불하더라도 일단 이 소송 리스크라는 그동안 계속해서 XRP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리스크에서 해소되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기업 공개, IPO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대규모 투자 자금, 나스닥으로 상장되는 기업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 모멘텀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한번 합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내린 중간항소 기각에 대한 이 명령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장 마지막 장에 밑으로 내려서 함께 보시면요. 자, 가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줄을 살펴보시면 shall meet in person for at least 1 hour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자, in person으로 만나라, 대면에서 만나라는 거고요. 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도 최소한 1시간 이상 만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토레스 판사가 이 법원에서 직접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이 마지막 컨퍼런스 전에, 이 마지막 컨퍼런스는 final pre-trial conference는 4월 16일 오후 2시라고 스케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 전에 만나서 최소한 1시간 이상 만나서 합의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항소 기각 명령이 내려왔을 때 이 공식 서한을 보고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 정해져 있는 거였기 때문에 자, 이전에 이들이 만나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게 당장 올해 안에 일어나기는 힘들다라고 보였고, 그래서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가 시작되자마자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SEC가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취하면서 또 한번 같은 맥락에서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정말 합의로
끝이 날 수 있다라면은 우리 XRP 홀더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없을 겁니다. 자, 2020년도 12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3년을 꽉꽉 채워가고 있는 기간 동안 이 리플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이 소송 리스크였는데, 자, 여기서 해소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리플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IPO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주주관리 소통 인력 채용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공개를 하고 나스닥에 상장되고 나서 반드시 필요한 포지션에 채용을 나선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리플 개별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리플은 올해 4월부터 이미 비공개 로드쇼를 뉴욕에서 개최하면서 대규모 투자 기업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소송 리스크에서 우선 자유로워져야지 이 자금을 투입하는 데에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선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당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일단 정식 재판이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게 또 배심원 판결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리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SEC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패배, 추가 망신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벌금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고, XRP 시세 같은 경우에는 700원 돌파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일봉 보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 없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로 리플은 충분히 700원 돌파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살아남에 따라서 리플도 최근 급등하는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다란 시장의 움직임 안에서 그 흐름과 함께 갈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영국의 크립토 인사이트라는 이 차티스트의 차트 분석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부분 보시면 리플 XRP의 주봉 차트입니다.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플은 우리가 리또속이라고 하면서 계속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팩트를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더 포착된 건 바로 이 밑에 RSI 부분, 여기서의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 인사이트라는 차티스트는 16일 내에 이 XRP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런 차트를 공유한 거고, 이 XRP가 주봉으로 봤을 때 이 RSI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건 지난 7월이 마지막입니다. 자, 당시에 1,000원을 넘게 상승력을 만들어내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었죠. 그리고 XRP의 미결제 약정도 지난주에 바닥권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2, 3주 안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리플이라는 종목을 정말 단기로 가져갈 게 아니라면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들도 받아보시고 또 개별적으로 나오는 차트 외의 이슈들, 이 소송 관련해서, IPO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업 분야, CBDC 관련해서도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제가 전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카톡방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로도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